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이야, 저희 이 신인교대 국방TV가 특종 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대박입니다. 무적 미국의 스텔스 전함 줌왈트가 서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덜덜덜 떨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깡통 항공모함 산둥함이죠. 서해에서 해상 시험에 돌입했다라고 중국이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듯이 알고 보니까 전투기 7대밖에 없더라. 완전히 깡통이구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내용을 미 해군이 6월 1일 날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 타입 001A 산둥이 해상 시험에 돌입했다. 산둥의 해상시험은 베이징이 미 해군의 서태평양 활동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직후에 시작됐으며 지난 5월 25일 다롄 조선소에서 무기와 장비를 점검한 후에 황해 일대에서 진행됐다. 중국이 발표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산둥은 황해 북부 해역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하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해군 대변인에 따르면 이 활동은 정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이제 8월 달에 둥사군도, 그러니까 대만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둥샤군도에 대해서 상륙 훈련을 해서 탈환하는 훈련을 하겠다. 이제 이런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은 중국이 지금 이 중공이 우리 둥샤군도 이거 점령하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대만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중에 이런 것들을 보도를 이렇게 싹 해주면서 바로 6월 1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미 해군이 그 다음날 엄청난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항모, 이 산둥이 서해에서 훈련하는 기간 중에 포착된 충격적인 선박 항적인데요. 이 선박 항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뭔가 두 척의 군함이 지금 두 척의 함정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한 척은 보니까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USS 즉 미 해군 라파엘 페랄타 DDG-115라고 지금 제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라파엘 페랄타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죠. 이게 지금 서해의 한중 잠중 조치 수역 중간 지점에 이렇게 탁 와 있는데 여기에서 산둥반도 끝자락까지 83 노티컬 마일, 그러니까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진출했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점이 또 하나 보입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해놨어요. 미 정부 선박 1000 일어났습니다. 미 정부 선박 1000. 이게 뭐냐? 그래서 MMSI, 그래서 미 정부가 이번에 출항하는 이 함정에 대한 부호를 붙여주는데 그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바로 줌왈트였습니다. 미 정부 선박 1000, 바로 미 해군의 DDG-1000 줌왈트 스텔스 구축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북해 함대가 어디냐? 바로 여기 칭다오, 여기 있죠? 칭다오. 여기가 중국 북해 함대 사령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조금 나와 있는 이 요동반도 끝에 있는 다롄 옆에 리순이 또 중국 북해 함대 또 분함대가 또 있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국의 잠수함 함대인 진앙다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랴오닝 함은 아마 이 바레만 수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코앞에 줌왈트가 온 겁니다. 그리고 라파엘 페랄타 이지스 구축함도 온 거예요. 두 척이 왔는데 아마 라파엘 페랄타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줌왈트를 호위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줌왈트 호위할 필요가 없는 무지막지한 군함이죠. 보겠습니다. 자, 북해함대 사령부 코앞까지 진출한 미국의 BMD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입니다. DDG 115번. 이건 2017년 취역한 알레이버크급 프라이트 2A 형식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최신 전투 체계인 베이스라인 9D와 이지스 BMD 체계를 갖추어서 니프카 협동 교전 능력과 IAMD 능력을 완비했습니다. 4세대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 블락 2A는 물론 SM-6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IAMD가 뭐냐면은 이제 탄도탄 요격 작업을 하면서도 대함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함대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런 것들만 해도
탄도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 출력, 이지스 레이더의 출력을 탄도탄에만 딱 집중해야 돼요. 이제 이 집중 조사 방식으로 딱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군함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 레이더는 딱 탄도탄만 추적하니까. 그래서 이 이지스함이 탄도탄을 추적할 때는 반드시 옆에 호위함이 따로 하나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지스함 두 척이 한조가 되어서 하나는 탄도탄 추적, 하나는 이제 이 이지스함을 이제 이런 식으로 호위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는데, 이 베이스라인 9D 이 체계는 IMD, 즉 탄도탄을 쫙 추적하면서도 적이 만약에 대한미사일 쏴도 이거하고도 교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형 이지스함 두 척이 할 수 있는 일을 신형 이지스함 이 라파엘 페랄타는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두 배의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서해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주말트입니다. 최강 알레이버크급과 함께 온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세계 전투함 주말트. 자, 이건 뭐냐면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함이자 가장 강력한 전투함입니다. 소형 낚시배 수준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스텔스 능력과 4세대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는 현존 최강 전투함입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좀 괴기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한 척에 5조 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정말 천조국이라고 하는 국방 예산 1000조 쓰는 미국도 이거 3척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낚싯배, 그러니까 지금 뭐 태안에 연달아 지금 오고 있는 중국 그 소형 모터보트, 이 정도 크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로 보이면 파도가 좀 넘실거리면 파도 밑에 쏙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선박에 있는 대수상 레이더로만 이렇게 봐서 이 수평선 너머에 있어서 안 보인다, 이게 아니고 해상 초계기가 하늘에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파를 이제 반사를 엉뚱한 대로 시켜버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스텔스 능력을 갖추었는데, 주말트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탐지가 불가능한 전투함입니다. 이 탐지는 형상도 스텔스고, 그리고 소음, 모든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 기존 함 대비 50분의 1입니다. 이 기존 함이 뭐냐? 바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에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도 제법 스텔스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RCS가 그 덩치에 비해서 훨씬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대왕함도 그렇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괜찮은 정도 수준의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보다 50분의 1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형 낚싯배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외선 방출을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TOD라든지 이런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이 연돌, 이런 그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곳, 이런 데는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식혀서 배기가스를 완전히 냉각시켜서 뿜어내요. 그러니까 멀리서 적외선 카메라로 봐도 뭔가 조금 요즘 우리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여기나 공항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은 열 카메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뜨거운 곳은 벌겋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즉 적외선 카메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열 차단까지 하고요. 선체 소음, 그러니까 잠수함이 이제 또 이게 물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스크류 소리라든지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탁 탐지를 해내는데, 이런 것도 완전히 차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소음이라고는 파도가 선체에 부딪히는 소리, 이거 외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소음까지도 다 차단한, 그리고 기타 전자파, 통신하느라 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차단해서 도저히 탐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어요. 자, 이런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접근하면 모르죠. 그리고는 이제 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주말트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미 해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자, 전 세계 바다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들 중에서 이런 구역은 이 정도 배는 들어가도 되고 이 정도 배는 안 돼, 이제 하는 그런 그 세이프티 존, 그리고 레드 존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이란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 그 호르무즈해요. 페르시아만, 이 페르시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인데, 페르시아만은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 이게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안전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은 호르무즈 해관으로 못 들어가요.
지금이야 뭐 이란하고 전쟁 관계가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전쟁 상황이다 이러면은 이 바로 여기 앞에 호르무즈 입구 앞에 여기 섬이 있고 여기 반다르 아바스 항구 있지 않습니까? 이 이란 해군 있죠. 여기에서 뭐 지대한 미사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알레이버크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주말트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페르시아만 내부 전역이 주말트에게는 그냥 세이프티 존이에요. 왜? 공격을 하려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주말트는 대단하다. 자, 그러면은 서해 한번 보겠습니다. 서해 알레이버크 못 들어가요. 왜? 이거는 이제 북한 때문이 아니고 중국 때문에. 북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미 해군이 북한을 얼마나 허접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해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그냥 해안선 바로 갖다 붙어도 북한은 안전하다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북한은 허접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서해 쪽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온 건 뭐냐? 중국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해는 알레이버크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주말트는 완전히 뭐 발에만 안쪽까지 주말트는 안전하다. 세이프티 존이다. 왜? 중국 놈들이 못 보니까. 그래서 try me.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가공할 방공 능력과 자체 전자전 능력이에요. 자, 이제 아까 스텔스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전까지 합니다. 레이더가 S밴드, X밴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레이더가 있는데 스파이3 그리고 스파이6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A사 레이더죠. 탐지 그리고 추적 범위는 320km.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대왕함이나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경우에는 SM-2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해서 이제 쏩니다. 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일루미네이터라고 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어요. 조사기죠. 과거에 이제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해상 초계기 조사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줘야 대한 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말트는 조사기가 따로 없어요. 그냥 자기 레이더, 이 A사 레이더에서 스스로 조사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 교전 능력이 20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20발을 최소로 봤을 때 20발이고 플러스 알파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숫자의 미사일, 적 미사일 그리고 적 항공기와 동시에 그냥 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이런 것들은 이 일루미네이터 조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이제 동시 교전 능력이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근데 여기는 뭐 그냥 20개 이상의 적 표적을 다 여겨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전자전 능력입니다. 제밍 범위가 여기 이제 뭐 어느 정도 제밍 능력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왜냐 워낙 신형함이기 때문에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정도의 범위가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라울러가 현재 144km를 제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면은 뭐 그라울러 정도 된다고 해놨으니까 한 140km 정도는 제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라울러보다 훨씬 더 출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밍의 능력은 범위는 그라울러 정도 된다 하더라도 능력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기 미사일을 쏘면 첫째 이제 제밍을 걸어버립니다. 자, 대충 뭐 한 이쯤에서 저기 있어. 그럼 저기서 미사일 쏜 것 같아. 그러면 한 140km 범위 내에서 그냥 한 방향으로 광역으로 제밍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적 미사일들이 쫙 날아오다가 그냥 뭐 자기네들 이 쏘았던 모선하고 통신도 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군함들을 발견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밍을 걸어가지고 그냥 내가 뭐 하러 왔지 하고 까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HPM 즉 고주파, 초고주파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회로를 태워버리죠. 그런데 HPM 공격 이런 걸 해가지고 미사일을 먼저 소프트킬해서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미사일 알아서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왜 날아오고 있는 것이지? 하고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SM-2, SM-6 이런 것들로 또 이제 하드킬 해서 요격시켜버리죠. 이런 정도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존 최강의 공격 능력이에요. 아까는 이제 방어 능력이었는데 또 그 아까는 스텔스 능력이었죠. 지금은 공격 능력인데 지금 우리 세종대왕함이나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경우는 마크 41 VLS를 심어놨는데 여기는 마크 57 VLS를 심어놨어요. 이 마크 57 VLS는 마크 41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큽니다.
이걸 이제 양 사이드에 앞에 한 개 한 개, 뒤에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심어놨고 이거 하나에 20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 20셀이에요. 그래서 80셀의 이 마크 57 VLS를 심어놨는데 이 마크 57은 기존의 마크 41 VLS를 대체하는 4세대 함정용 수직 발사기입니다. 마크 41 대비 용적이 39% 증가해서 대형 미사일 수납이 용이해졌으며 이에 따라 부스터 장착 토마호크와 4세대 극초음속 무기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말트급에는 80셀이 선체 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미사일들을 운용하냐? 첫째, 대함 미사일로 LRA-SM을 운용합니다. 이 LRA-SM은 스텔스, 거기다가 인공지능 미사일이죠. 그리고 사정거리는 최소 56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MST, 이것도 이제 함대지 순항 미사일 아닙니까? 함대지인데 이 MST 버전은 뭐냐면은 이동 표적까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토마호크는 고정 표적만 타격할 수 있는데 이 MST 버전은 이동하고 있는 놈들도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이런 거 딱 하나 목표를 딱 트래킹 해가지고 잡고 계속 트래킹하면서 그놈이 이동하는 걸 따라가서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4세대 핵순항 미사일, 그걸 사정거리 2000km 이상인데 이것도 탑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4세대 극초음속 미사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주말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말트가 서해에 들어오면 중국의 산둥 항모 전단쯤 혼자서도 제압이 가능하죠. 왜? 일단 산둥 항모 전단이 이 주말트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말트가 쏘는 이 LRA-SM 대함 미사일, 스텔스 AI 대함 미사일도 발견도 못합니다. 미사일도 스텔스, 주말트 자체도 스텔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까 그 항적 정보상에 주말트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한 이쯤에 물론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바레만에 산둥 항모가 지금 이쯤에서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560km를 그어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서해 전체가 이 주말트의 타격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LRA-SM 막 여러 발이 날아가면서 레이더를 쏴보니까 뭐야 쟤 산둥이네 형상을 딱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쟤는 05 난창함이네. 뭐야 얘는 052D네. 저 그러면은 이 산둥함은 여기가 좌측 하단부가 핵심 그 데미지야. 약점이야. 그리고 난창함은 여기가 약점이야. 나는 여기를 때릴 테니까 너는 뒤로 돌아서 때려. 그리고 너는 위에서 탑어택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자기네들끼리 통신을 막 하면서 가는 겁니다. 미사일이 알아서. 인공지능이니까. 이게 이제 LRA-SM이에요. 사정거리는 무려 560km. 스텔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보여야 막지.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군함. 주말트가 들어와서 보이지도 않는 미사일을 쏘는. 이게 바로 주말트입니다. 산둥이 아무리 뭐 내가 항공모함이야. 또 항공모함이라고 또 우겨봐야 전투기도 지금 7대밖에 없고 이게 그래 봐야 항공모함 안 와도 그냥 주말트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구축함 주말트의 첫 해외 배치로 서해를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예요. 주말트가 지금까지 취역을 해서 계속 미서부 해안 지역에서 시험평가를 했습니다. 계속 무장평가하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난 5월 16일 미 해군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주말트가 태평양에서 실무장 사격 훈련을 했다라고 57mm 함포 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었는데 처음으로 첫 해외 배치를 서해로 보낸 겁니다. 작전 배치를. 항상 수년 동안 5, 6년 이상을 지금 이 미서부 해안에서 계속 훈련만 하고 평가만 하고 테스트만 하고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작전 배치했는데 서해로 온 겁니다.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간이 달달달 떨릴 겁니다. 산둥 어떡하냐? 들어가야지 그냥. 그것도 옆에 있는 또 북한 그냥 여기서 토마호크 MST 김정은이 자기 승용차 타고 이동하는 거 딱 트래킹 해가지고 바로 이동 표적 때려버릴 수 있는 이동 표적 타격용 토마호크 싣고 있는 이 주말트 서해로 들어왔다.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능력 중국이 감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이좋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